일단은 오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거 좀 약간 부족하게 설명된 거 좀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고 시간이 약간 당겨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복습해야 될 것 중에 주기성 갖는 복소수. 자, 복습할게요. 주기성을 갖는 복소수. 한 번 더 복습하고 들어가 보자. 이게 주기성을 갖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어떤 값을 몇 제곱을 했더니 1이 되었다. 이런 수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은 짝수 제곱하면 1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수. 우리가 거듭 제곱해서 1이 될 수 있는 값이 유리수 영역, 뭐 넓게 보면 실수 영역에서도 마이너스 1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복소수로 오면 이게 확 확장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i와 마이너스 i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봤죠. 참고로 마이너스 i는 i분의 1과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스킵하겠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두 번째는 생각을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지. 1 플러스 i 제곱하면 얼마 됐죠? 계산해 보니까 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2i가 됐죠.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됐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제곱해서 허수 부분이 2가 된 거잖아. 이걸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곱해서 2를 약분할 수 있는 분모가 있다면 거듭 제곱에 i가 나오겠죠. 즉 루트 2에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 녀석을 제곱하면 뭐가 나왔어? 플러스 마이너스 i. 우린 이런 걸 플러스 마이너스 i에 i와 마이너스 i의 제곱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수는 몇 제곱의 1이 나올까? 8제곱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추적을 해 나가는 겁니다. 3번은 a 마이너스 bi분의 b 플러스 ai. 이거 약분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i가 됐다. 이걸 지금 설명하자 보면 계산해 보니 i가 나오더라.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했죠. 4번이 문제. 뭐 물론 얘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i이기 때문에 여기 원래 i와 마이너스 i가 가지고 있던 주기성을 그대로 따릅니다. 좋았어요. 4번은 이제 세제곱했을 때 1이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걸 좀 확장해 볼게. 잘 봐봐. 이걸 좀 확장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느낌은 뭐냐면 요 앞에까지는 뭐 제곱해서 1 여기 이제 4제곱이죠. i와 마이너스 i는 4제곱 얘는 8제곱 뭐 얘는 i랑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제곱에 1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몇 제곱? 세제곱, 즉 홀수 거듭 제곱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이걸 방정식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오늘이 어차피 2차 방정식 단원 들어갈 거니까 연결해서 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볼게요. x세제곱은 1입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땡겨오고 여기다 쓸게.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가 오메가라는 녀석이야. 오메가라고 많이 불려. 이유는 모르겠어. 많이 부르는 녀석이야. W 아니고. 너의 첫 번째 거.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수 중에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값이 얼마입니까? 일단 1이죠. 1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 1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 세제곱해서 1 되는 1 그거 빼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나올 거지. 자, 근해 공식을 한번 세워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란 말이야. 이렇게 돼.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복소수는 세제곱의 1이 됩니다. 또한 여기를 만족하죠. 그래서 왜 얘를 오메가라고 부르는지는 여기를 보면 돼. 너를 이 복소수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복소수랑 비슷하게 뭔가 거듭 제곱됐을 때 여기 세제곱될 때 1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됐을 때 뭔가 반복되는 값이 툭툭 튀어나와. 볼게. 얘를 오메가라고 하면 얘 세제곱하면 얼마야? 1이죠. 그 다음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오메가가 될 수 있는 값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죠. 이쪽이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둘 다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죠. 이것도 이해됐어요? 오메가로 나눴어. 그런데 근각계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야? 근계수 관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곱은 얼마야? 곱은 얼마야? 근곱. 여기서도 근각계수의 관계 보면 돼. 얼마야? 1이지. 2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근 합x 더하기 근곱 은영. 요거 곱셈 공식에 선생님이 확장도 시켜드렸잖아요. 3차 방정식 형태까지. 그러면
이 두 복소수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 곱해서 1이 되는 관계를 뭐라고 불러? 둘이 역수 관계야.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인데 이건 다시 뭐가 돼? 뭐가 돼요? 오메가 바가 되죠. 그래서 세제곱의 1이 되는 이 복소수는 세제곱의 1이 되는 이 복소수는 주기성을 이런 식으로 물고 가는 거야. 그래서 복소수 단원에서 얘를 만나도 오메가고, 그 다음 이게 뒤에서 볼 건데 이건 3차 방정식이죠. 이건 3차 방정식에서 만날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또 여기는 뭡니까? 오메가를 찾아냈던 건 누굽니까? 2차 방정식이죠. 여기는 2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복소수는 어느 단원에서 나올 수 있어? 복소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방정식에서도 나올 수 있어. 방정식 들어도 또 나옵니다. 얘는. 그러니 여기서 한번 체크하고 방정식 가서 한번 또 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좀 특별한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세제곱의 마이너스 1. 그렇다는 건 언제 1이 되는 거야? 6제곱의 1이 되는 거겠죠? 이번엔 세제곱의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수수를 한번 보자. 근데 확인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 중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했어. 그지? 그럼 실수 말고 복소수 영역에서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는 여기에서 근해 공식을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써보면 x는 2분의 얼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란 말이죠. 여기도 루트 3i야. 그랬을 때 얘도 만약에 얘를 오메가라고 부르는 복소수라면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근데 좀 결과가 다르겠죠. 얘는 세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계수 관계를 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야? 여기서는 근계수 관계 여기서 끌고 와야지. 얼마야? 1이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입니까? 여기 얼마야? 근곱은 1이잖아. 까먹었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2를 곱해서 1이 되니까 뭐라고 읽어? 역수라고 읽고, 봤더니 여기 역수 비슷한 게 있는데 완전 역수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라고도 바꿔 쓸 수 있어. 오메가 제곱을.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 오메가는 복소수 단원, 방정식 단원에서 겹쳐서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이런 주기성 아주 특징적인 값을 가지고 있고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제곱의 1이 되고 세제곱의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들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다. 찍을래요? 이건 정리하셔야 돼요. 저기 1, 2, 3번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빼고 오메가만. 오케이? 정리됐는가? 그 다음 복습해야 될 거 또 있어요. 이제 주기성 있는 복소수 말고 하나 더. 잘 보세요. 켤레 복소수의 사칙연산. 결론 먼저 쓰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와 사칙연산이라고 하면 하나의 복소수가 있을 때 대상인 켤레 복소수를 가지고 연산을 하면 그 켤레 복소수의 연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 그래서 연산 대상을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라고 했을 때 결론 먼저 쓸게요. 켤레와 연산은 순서 바꿀 수 있다. 일단 결론 먼저 찍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연산을 하고 그 결과의 켤레 복소수를 찾는 것은 켤레 복소수들의 합과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합 더하고 켤레 복소수 구한 것과 켤레 복소수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더한 거나 결과가 같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됐니? 차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 곱한 다음에 구한 켤레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구하고 곱한 거나 결과가 같습니다. 나눗셈을 하고 켤레 복소수를 구한 것은 켤레 복소수를 먼저 구해서 나누는 것과 결과 같습니다. 이것도 개념에 한번 쓰세요.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괜찮아? 다시. 개념 정리에 들어갈 때 이 생각 꼭 하세요. 켤레와 연산 순서 바꿔도 결과 같다. 무슨 얘기냐? 연산을 한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것과 켤레 복소수를 구해서 연산을 하는 것 서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오늘 할 마지막 음수 제곱근의 성질. 이게 오늘 이제 복소수 마지막 단원 마지막 내용이긴 하거든요. 음수 제곱근의 성질하고 그 단원 옆에 이렇게 써주세요. 이건 다른 의미로 부호 조건인 거야. 부호 조건은 이거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습니다. 잘 봐봐. 곱해서 양수고 더해서 양수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A 양수이고 B 양수이다라는 뜻이야. 마찬가지로 곱해서 양수고 더하면 음수다. 이거 무슨 뜻이니? 둘 다 음수다라는 뜻이야.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다고. 그 다음 곱하면 음수인데 물론 지금 여기는 실수입니다. 실수 영역에서 복습이야. 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유리수로 했었겠지. 그런데 A가 B보다 큽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그렇지. B는 음수이고 A는 양수이다라는 뜻이죠. 이게 중학교 1학년 버전이야. 중1 버전. 부호 조건에. 그런데 음수 제곱근 성질에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건 지워도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어? 여기. 음수 제곱근의 성질 옆에 부호 조건이라고 써 놓으세요. 자, 색깔 있는 볼펜으로 다음처럼 합니다. 중요한 것, 현재 실수 AB다. AB가 실수야. 근데 이것도 적어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니까. 보면 1번에 대한 걸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게 편해요, 얘는. 예를 들어볼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얼마입니까? 루트 6이죠.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봐봐. 앞에 거 루트 2 i로 빼죠. 곱하기 뒤에 루트 3 i로 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i를 두 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잖아. 요 안에 들어있던. 결론은 뭐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어? 마이너스의 루트 A, B가 되었다는 거지. 언제? 두 수가 모두 음수일 때. 이해됐어요? 그러면 1번 볼게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이거는 괄호, 이거는 계산이야. 이건 계산인데 참고로 계산할 때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바깥으로 i로 빼놓고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내용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두 번째. 아니야. 안 써져 있네. 그러면 책에다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자, 요 옆에 계산 아니고 괄호하고 조건이라고 쓴 다음에 아니면 요걸 지워야 되는데 지워도 될까? 여기? 여기를 지우고 쌤이 책에다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 이건 계산이잖아. 어?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무조건 i로 뺍니다. 기본적인 건데 핵심 내용은 계산이 아니라 조건인 거야. 조건. 조건이 뭐냐? 조건으로 쓰이는 게 만약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됐다면 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A 음수이고 B 음수이다. 조건 0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이건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조건식에서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크죠? 근데 사실 A나 B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이런 계산이 필요합니까? 무조건 곱하면 0이잖아요. 여기까지 됐어? 해서 0이 아니고 보면 이거 뭔가 살짝 뒤집어 놓은 느낌이긴 한데 아니에요. 이게 조건으로 쓰인다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얘는 이 관계식은 A, B의 부호 조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얘도 뭐니? 계산이잖아. 계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으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루트 A, B이면 얘가 아니라는 거죠. A, B 라는 뜻이야. 우리가 앞에 부호 조건 세 가지 선생님 미리 한번 보여주잖아요. 중학교 1학년 버전에서는 이 조건이면 이걸 뜻하는 거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조건을 보면 얘를 뜻하는 거야. 얘 안에 얘가 숨어 있어. 얘 안에 얘가 숨어 있어와 같이 A, B의 부호 조건을 보여주는 관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이거 결과적인 계산이거든요. 근데 복소수에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이런 걸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고민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무조건 i로 꺼내놓고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계산할 때 써먹으라라는 뜻이 아니야. 뭐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루트 2분의 루트 3은 얼마입니까? 이거 줄이면 어떻게 돼요? 루트 하나로 줄이면 2분의 3이죠. 기본이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분모에 들어간다면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루트 2분의 루트 3이고 분모에 i분의 1이 있죠. 그럼 이것은 루트 여기는 계산이 끝나. 2분의 3. 그런데 여기 i분의 1은 뭐죠? 마이너스 i죠. 곱하기 마이너스 i야.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루트. i를 다시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이것도 이해됐어? 여기까지 계산? 그리고 여기를 쳐다봐봐. 여기를 쳐다보고 여기를 쳐다봐봐. 했더니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바깥에 어때?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지. 어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계산 과정에서는 그냥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보자마자 i로 꺼내는 거야. 이게 기본인데 이걸 마찬가지로 조건으로 끌고 오잖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너 이면 뭘 의미해? a 음수 b 양수를 의미해. 참고로 여기도 a, b 당연히 a는 0일 수 없어 분모니까. 근데 b도 0이 아니다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참고로 분자가 0이면 생각해. 분자가 0이면 의미 있냐? 그냥 0이잖아. 해서 핵심은 뭐냐? 음수 제곱근의 성질에서 찾아가야 될 게 바로 이런 부호의 조건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부호 조건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게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음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계산에 적용하려 하지도 마세요. 계산은 그냥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i로 꺼내서 계산한다. 그럼 음수 제곱근의 성질 이 개념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느냐,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했을 때 그건 중학교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부호 조건이다 라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 이걸로 공부할 게 아니라 바꿔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느닷없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은 둘 다 음수이다. 자, 둘 다 음수이다. 우리 중학교 방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자. 둘 다 음수이다.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양수, 더하면 음수.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과 이 세 개의 박스가 같은 조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이 세 박스가 같은 의미인 거야 지금. 같은 말 하고 있다고. A도 음수고 B도 음수입니다 란 말을 중학교 때는 이렇게도 표현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 A는 음수이고 B는 양수이다. 우리 중학교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A, B의 부호가 다른데 B가 더 크다란 이 조건. 이 A, B는 부호가 다르고 A는 음수고 B는 양수다를 줄여서 중학교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고. 그러면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은 조건에서 완전히 셋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리고 크게 쓰는 건 이거야. 단 0이 되는 경우는 문제에 따라서 따져보라. 0이어도 되나? 0이어도 돼. 그러면은 이렇게 등호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을까? 요 개념의 핵심은 파악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은 몰라도 돼. 음수 제곱근의 성질. 근데 이 핵심 내용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부호 조건을 주는 거야. 둘 다 양수입니다. 뭐 둘 다 음수입니다. A는 양수고 B는 음수입니다. 와 같은 주어져 있는 문자의 부호를 조건으로 주는데 같은 말인데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다.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뜻, 이 말 뜻, 이 말 뜻이 서로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해서 계산해서 써먹지 마세요. 아예 외울 거야? 못 외워. 여기서 내가 말하는 못 외운다는 건 이게 되게 지엽적인 거야. 작은 거야. 전체 복소수 단원에서도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걸 외워서 이런 계산을 한다? 아니에요. 그냥 복소수의 계산, 기본 계산은 사칙연산 때 끝났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꺼내서 계산한다. 되었는가? 오늘따라 빔 프로젝터의 쿨러가 굉장히 시끄럽네요. 그지? 무슨 일이래? 해서 복소수 마지막 필수 예제들 점검하고 이번 주 금요일은 앞에 그림 칠리 좀 해오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계산에 써먹지 말라는 거야. 계산할 때 써먹지 말라고. 음수 제곱근의 성질은 계산할 때 써먹지 마. (1번) 중학교 3학년 때도 했던 건데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원래 값을 쓰라고 했죠. 루트 9 안되죠?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뭘까? 마이너스 3의 제곱근. 뭘 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되겠죠. 2번 봅니다. 요거를 계산하랍니다. 그럼 음수 제곱근의 성질을 쓸 거야? 진짜로? 아니죠? 자, 앞에 거 4 루트 2i로 바꾸세요. 곱하기 2 루트 2i로 바꿔주세요.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그래서 음수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계산은 사칙 연산의 기본으로 들어가고 앞에가 16, 아이고
i 빼고 나머지 계산 결과가 16이고요.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됐을까? 진짜로? i를 이렇게 꺼내서 계산하세요. 계산하는데 음수 제곱근의 성질 같은 거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볼게요. 복소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false 찾으라는 거죠. true, false 해보자. 3은 복소수입니까? true. 64의 제곱근은 8분의 1입니까? 아니죠. 대답해. 왜 아니야?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맞아 해봅시다.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i. 무리수는 복소수에 포함됩니까? 수책이 잘 보세요. 실수 전체가 복소수에 포함됩니다. 마이너스 i의 실수 부분은 0이다. 맞습니까? 야, 근데 이런 합답형 문제가 너무 쉬운 데서 답을 줘버리니까 고민을 안 하게 만드네. 나쁜 문제야? 4번 봅니다. 다음일 때 다음, 그냥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계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i로 꺼내고 계산하는 거야. 루트 3i 곱하기 루트 6 더하기 루트 5 i분의 루트 10이야. 요렇게 바꿔 써야 돼요. 나머지는 앞에 거 계산합니다. 3 루트 2 i 더하기 여기 루트 5 루트 10은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 i분의 1이니까 뭐가 돼요 요게?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2 i로 떨어집니다. 계산 가능? 그래서 2루트 2i가 되는 거야. 되겠어? 다시 한번. 루트 안에 마이너스 2를 i로 처리하되 뭐처럼 계산해? 기호니까 뭐처럼? 문자 취급해. 문자처럼 시계 계산. 문자처럼 놓고 시계 계산을 하되 뭐 할 때? 제곱할 때만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돼. 선생님이 i 계산법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었죠.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을 i로 꺼내라. 그건 곧 기호다. 기호에 대한 연산 원칙은 루트와 동일하다. 문자를 이용한 시계 계산처럼 계산을 하다가 제곱되면 마이너스 1로 바꿔라.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5번 봅니다. 이게 세상 쉬워요. 5번 봅니다. 앞에 거 써보면 3 마이너스 루트 2i 3 플러스 루트 2i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써?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앞에 거 합차 9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냥 이렇게 합차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주기성을 갖는 복소수를 똑바로 외웠다면 얘가 단순해진다는 걸 알 거야. 근데 분모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한번 계산을 해줄게. 1 플러스 i 1 플러스 i 분모 분자 이렇게 곱했어. 됐지? 더하기 2분의
2i 약분해서 i죠. 근데 이거 외우라 그랬지? 원래 이게 i가 되는 거. 해서 결론만 따져보면 11 더하기 i다. 됐을까? 여기에다가 음수 제곱근의 성질에서 뭘 하는 거 아니야. 즉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산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저런 애를 보는 순간 무조건 i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계산해서. 다시 한번 오늘 같이 배웠던 선생님 설명해 줬던 음수 제곱근의 성질이란 실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써먹으란 뜻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문자의 부호 조건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로만 써먹는 거야. 그거로만 써먹는 거야. 부호 조건으로. 실제 계산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기호이기 때문에 문자처럼 계산하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게 다입니다. 안 할 겁니다. 6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7번 별표. 방금 선생님이 강조했으니까 얘를 보자마자 너일 때 근데 A, B가 0이 아니랬죠? 여기 별표 0이 아니다. 이거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합답형 문제는 풀긴 할 건데 얘 뭡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씨 A 음수이고 B는 양수이다. 이것이 음수 제곱근의 성질이 갖는 진짜 의미다. 문자의 부호 조건을 주는 것. 기억부터 알아봅니다. 루트 안에 제곱 어떻게 처리합니까? 절대값 a-b죠. 자, 아니야. 확대해 줄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A 음수이고 B는 양수이다 해서 다음 세 개를 확인하라는 거야. 이렇게 세 개. 그랬을 때 기억. 얘는 절대값 A-B를 의미하는 거죠. A 음수고 B가 양수니까 이거 전체 값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부호 바꿔서 나와야 합니다. True, false. True. 맞는 말. 니은. 루트 안에서 A제곱 B야.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양수 아닙니까? 그쵸? 이 안에 I가 있어 없어? 없죠? 얘를 바꿔 써봅시다. 선생님 니은을 이렇게 바꿔 쓴다는 거의 의미를 이해합니까? 왜냐? 마이너스 A를 양수로 보고 넘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놨는데 이건 뭐 얘가 루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쵸? 마이너스 A 루트 B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A 제곱을 마이너스 A의 제곱. 왜냐?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바꿔서 읽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A 자체가 양수다라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문제를 읽었더니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디귿 별표. 디귿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디귿은 어떻게
관계를 보면 좋을까? 자, 선생님이 B는 상관없는데 A에 대한 걸 요걸 써먹으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마이너스 A로 처리하는 것. 양수를 남기는 것.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I 루트 B 곱하기 I야. 맞아. 까먹지 마. 마이너스 A가 양수야 지금. 그래서 I 두 번 들어갔으니까 I 두 번 곱하니까 밖에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죠. True, false. 이해됐어? 해서 합답형 문제 중에 부호 처리할 때 혹시 루트 안에서 음수를 다루는 일이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붙인 양수 조건의 문자를 따로 꼭 반드시 꺼내놓고 양수 기반으로 식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험이었다. 뭐 이럴 수 있. 제일 간단한 게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가 2를 넣어봐. 그럼 얘 어떻게 되니?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야. I 곱하기 I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이게 좌변이고, 자, 우변 계산해보자. 우변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뭐니? 마이너스 I지. 좌변 우변 같아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알아보면 결과적으로 문제 풀어 답 맞추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가능해. 근데 얘를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는 못 느껴. 아하, 양수 기반의 문자를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둬야 된다는 것. 그냥 문제만 풀어서 답 맞추려고 이런 짓을 해버리면 이제 여기서 난이도 좀 더 올라가고 봐야 될 게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 어떡할 거야? 판단이 안 서는 일들이 생겨.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고등학생들이 이 함정이 제일 많이 빠지거든요. 합답형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 기억이 true야. 니은은 false야. 이건 명확해. 디귿은 아이씨 잘 모르겠어. 그럼 답이 어떻게 돼? 기억 하나거나 기억 디귿.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러니까 자꾸 찍어.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자꾸 맞아버려. 니은이 거짓인 게 확인이 돼서 니은을 다 없애고 만약에 기억이 맞다는 걸 알면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다 표시했더니 남는 게 이렇게 두 개야. 그랬더니 자꾸 적당히 그런데 말이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런 합답형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올 건데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 합답형이 이 순서대로 쉬워. 합답형 문제는 기억 확인하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 니은, 디귿이 보통 어려워. 두 번째, 기억, 니은, 디귿이 연결돼서 해석이 돼 보통. 이해됐을까? 이것도 굳이 살펴보면은 니은 처리할 때
a의 제곱을 마이너스 a 제곱으로 고쳐서 문제를 보는 이런 관점이 없으면 여기다 그냥 때려 넣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1 해가지고 이게 1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 1이니까 1이 맞네. 이런 대입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고1 2학기 때 명제라는 단원을 하긴 할 건데 대입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우리는 항상 참인 것을 참이라고 합니다.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할 때만 참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대입해 본 값이 아하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만 대입을 해본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대입 확인법 그 중에 적당한 값으로 대입해서 확인하는 이 방식이 항상 성립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너는 못 느끼는 거고 설명해도 지금은 그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애매한 2등급들이 있다. 항상 1등급은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언저리에 걸쳐 있는 아이들이 있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러면 실수 없이 1등급을 맞는 친구들과 어쩌다가는 1등급도 됐다가 어떨 땐 막 2등급도 됐다가 1등급 올라가는 게 나중에 안 되고 2등급에 머물다가 더 참혹한 얘기를 하면 고3 6월에 재수생들 들어오고 막 삼수생들 들어오면 3등급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헤매는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고 나 나름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학생이 진짜 나중에 수학이 막 3등급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아이들의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꼼꼼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자기 검증하지 않는 이런 꼼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나중에 학답형에서 이런 짓을 해버려요. 적당히 기억은 맞는 것 같고 니은은 틀린 거 알겠는데 디귿은 확인해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적당한 거 하나 대입해서 하나 대입했더니 답이 되네? 그래서 디귿을 맞다고 했더니 봤더니 예외사항이 딱 한 가지 있어버려. 그래서 틀렸어. 뭐라고 생각해? 재수 없었어. 실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 문제 출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충 하는 학생과 정확하게 합답형을 해석해내는 학생을 구분 짓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말이 길었지?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다? 핵심은 뭐야?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다 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겠지만 A 대신에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것을 이용해서 루트 안에서는 마이너스 A를 이용해서 표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지. 포인트는 여기야. 이제 막 개념 배운 학생한테 이런 것까지 뭐 선생님 설명 아니 처음 할 때부터 꼼수 쓰지 않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 8번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써요? A 양수 B 음수 밑줄 0이 아닌 실수 0 아닌 상태에서 그러면 간단하게만 체크해 봅시다. 얘는 A 양수고 B는 음수죠. 그랬을 때 뭐 하라는 거야? 절대값 A-B 마이너스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A 더하기 2.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지? 이거 몇 학년 문제야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문제잖아. 선생님이 이게 왜 부호 조건이라고 했는지 이해됐습니까? 이건 A, B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이거 양수죠. 그대로. 음수죠. 부호 바꿔서. 양수죠. 그대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끝. 정수 A의 값. 9번 보고 뭐라고 쓰면 좋을까? 너를 만족한대. 뭐라고 써? 불러! 뭐? 너가 말해. A-3. A는 이러면 뒤지게 혼난다고. 선생님이 앞에 조건에서 앞에 별표하고 밑줄까지 그으라는 게 뭐였었어? 선생님 뭐라 그랬죠? A가 0이 되는 상황은 뭐 하라? 따로 보라 했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라면 분모 의미 있니? 전체값이 0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분자는 0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이해됐어? 그럼 A는 어떻게 됩니까? 0 이상 3 미만이야. 0, 1, 2, 3까지인 거지. 별표 0 따로 보자.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 그러니까 습관처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호 조건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똑같았어요. 0일 수 있다면 따로 보라. 근데 요 앞전 문제들이 어떻게 시작했어? 0이 아니고로 시작했지. 그렇게 0이 아니고라는 조건을 먼저 주고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분명히 그 조건을 안 넣었거든. 0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0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앞전에서 복소수의 상등 표현 조건에서 실수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게 없는 건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죠. 그게 중학교 때는 좀 덜 하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요 토시 하나로 쭉쭉 틀려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이 생겨.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안 봐도 되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1-A와 A-1 A와 마이너스 A에 대한 이야기거든? 근데 여기서 따로 써줘야 될 게 있어. 1-A가 양수야. 그치? 그러면 A-1은 뭘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에 1-A로 바꾸고 이 덩어리를 양수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아닐까? 확실해? 그럼 선생님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계산식으로 바꿔볼게. 맨 앞에 여기서부터 가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그러니까 A-1은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어떻게 돼? 루트 1-A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1-A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A I분의 루트 1-A 곱하기 루트에 이건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더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A I다. 이걸 음수 제곱근의 성질로 계산하려고 들으면 진짜 세상 복잡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고쳐 쓰는 거 할 수 있겠어? 가능해? 그러면 요것도 가능한지 한번 보자. 루트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해? I 앞에서부터 가보자.
첫 번째 1 마이너스 a i입니다. 그쵸? 얘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는 ai다. 그러므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1 하나, 허수 부분은 i. 왜냐면 마이너스 ai 플러스 ai 소거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파트인 거지. 요거하고 여기 부분. 근데 공식 몰라? 2차 반영식 첫 번째 2차 방정식 실근과 허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별표. A는 0이 아닌 상수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실수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A, B, C가 실수일 때.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해 공식이고 이거 잘 읽어야 돼. 뭐냐? 항상 이런 데 포인트가 있어. A, B, C가 실수일 때 적용 가능한 거야. 뭐라고? A, B, C가 실수, A는 0이 아닌 그 다음에 A, B, C는 실수일 때 어떻게 읽느냐? 봐봐. 실수분의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실수죠. 하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복소수 조건이라 하더라도 복소수의 기본 표현법, 우리 복소수의 상등에서 봤던 기본 표현법을 지키고 있죠. 하기 때문에 여기 루트 실수 부분 있죠. 여기 이 값이 우린 이 식을 뭐라고 하죠? 판별식 D라고 하죠. discriminant 줄여서 판별식 D. 판별식이 참고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 근의 개수를 따져보면 근은 하나고 우린 이 경우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요.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옆에 좀 따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옆에 공간 좀 남겨놔. 써야 될 게 있어. What if? 만약에 또는 너와 다르게 A는 0이 아니고 B, C까지 복소수 범위라면 어떨까? 이 복소수라면 어떨까? 개수가 허수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볼까?
이 아이로 시작했어. 얼마가 좋을까? 아이씨, 이거 왜 떨어졌어? 음, 뭐,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 거야? 이거 2차 방정식 풀래. 어떻게 풀 거야? 해서, 이거 뭐라고 하느냐? 근해 공식은, 선생님 이거 3-1에서도 얘기했는데, 맞는 키야. A가 0이 아니라면, 무조건 쓸 수 있어. 해볼게. 짝근의 공식 쓸 거야.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너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됐어? 너는 마이너스 I에 뿔마 요게 루트인데 마이너스 4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2i죠. 그러니까 두근이 어떻게 됩니까? 두근이 어떻게 돼요? i랑 마이너스 3i 이렇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인수분해를 되겠냐고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념에서 다룰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뭐냐, 그냥 책에 있는 대로만 그냥 설명하다 보면 이런 걸 놓친다고. 근데 이런 상태를 고려해야 되는 건 보통 심화편까지 가야 고려 대상이 되는 개념이긴 하거든. 그런데 애시당초 할 때부터 하는 게 맞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란 이야기야. 자, 일단 근해 공식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해? 맞는 키. 그 다음 개수 조건이 허수가 포함되는 복소수까지 확장하더라도 근해 공식은 어떻다? 성립한다. 또 하나 얘기해보자. 이대로 놓고 여기를 좀 더 편하게.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 이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렇지. 아우, 훌륭했어. 일단 얘가 판별식이 어떻게 됩니까? 반제곱. 4분의 D로 봐야겠죠? 반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니까 어때? 판별식이 0이고 x 마이너스 i의 제곱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었지. 그러면 복소수까지 확장된 경우더라도 판별식이 0일 수 있습니까? 방금 봤던 거대로? 그러니까 뭐 x-2i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는 식이 있다면 얘는 근은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럼 이거는 판별식 D가 0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서로 뭐한? 같은. 그 다음 두 허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실근에서도 서로 같은 두 실근.
허근에서도 서로 같은 두 허근이라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은 뭐라고 불렀지? 중근이라고 불렀지. 그런데 서로 같은 두 허근은 등근이라 불러. 야, 알아만 둬. 정확하게는 서로 같은 두 복소수근을 등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 나오지도 않아. 교과서 다 뒤져봐도 이런 내용 없어. 근데 배경으로는 알아두라는 이야기야. 개수가 허수가 될 수 있는 복소수 영역까지 확장된다 하더라도 일단 근해 공식은 맞는 키잖아. 그러면 A나 B가 허수다 하더라도 얘는 0 아니야. 그러면 그는 어때? 하나 남지. 이거를 서로 같은 두 허근 또는 서로 같은 두 복소수근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거야. 포인트는 뭐냐? 근해 공식은 맞는 키다. 저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수계수인 경우만 보면 이미 수를 복소수 영역까지 확장해놨는데 다루게 되는 개수가 복소수일 수 있는 거잖아? 생각해볼 여지가 있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되고,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는 겁니다. 그건 똑같아요. 판별식. 이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반쪽짜리 개념이라는 건 이것 때문이야. 밑줄.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근데 방금 선생님이 언급한 부분은 뭐죠? 개수가 복소수까지 확장돼. 즉, 개수가 허수일 수 있는 거야. 그때 어떻게 풀어? 그래, 근해 공식이야. 그리고 거기서도 판별식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다 써놓읍시다. 판별식 밑에 4분의 D는 2분의 B제곱 마이너스 AC. B가 짝수일 때 얘가 더 간단한 애라 그랬죠? 오케이? 그냥 판별식 쓰면 그건 물어보자. B가 짝수야. B가 짝수인데 그냥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돼. B가 짝수인데 그냥 근해 공식 쓰는 거 돼, 안 돼? 돼. 되는데 어차피 나중에 약분할 거니까 미리 약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짝근해 공식이나 4분의 D 같은 것들이 어색하다면 그냥 일반 근해 공식과 일반 판별식만 써도 됩니다. 이거 해야 돼? 16문제. 뭐야? 20문제야? 홀수분만 할게. 안에 1번. 그냥 이게 지금 이 단어는요, 3학년 1학기의 완벽한 복습입니다. 더하고 빼고도 없어요. 그냥 허수근이 존재한다 정도 하나 더해진 거 빼놓고 3-1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안 해도 되겠죠? 예? 5번 봅니다. 그냥 순서대로 볼까? 그냥 짝수도 볼게. 근 판별하래. 네가 하세요. 5번 볼게요. 자, 다음이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5번 얘는 지금 형태적으로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의 정정근은 몇 개예요? 정정 조건일 때는? 한 개죠. 근데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 밑줄. 뭔 말입니까? 얘는 뭐가 됐다는 이야기야? 항등식이 됐다는 이야기죠. 끝. 항등식 조건 어떻게 돼? 정리해볼게. A, 확대. 너가 항등식이래.
앞에서 근데 항등식 엄청 많이 했잖아. a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ax 플러스 a래. a 얼마? 마이너스 2. 이해됐을까? 해석이야. 형태적으로는 방정식이지만 방정식근이 무수히 많다? 자, 여기서 대명제 하나 쓰고 합니다. n차 방정식의 근은 중근 포함하여, 그러니까 중근을,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 중근은 근 한 개냐?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죠. 이게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러니까 중근을 두 개로 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중근을 그렇게 계산했을 때, n차 방정식의 정정근은 n개가 나와요. 정정근 기준으로. 즉, 항등식이나 불능식이 아닌 상태에서. 오케이? n차 방정식의 근은, 그러니까 정정근이죠. 정정 조건에서의 근은 중근을 포함해서 n개. 이거 기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몇 개야? 두 개야, 무조건.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야. 이 명제를 지켜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2차 함수에서도 봤었죠? 2차 함수로 해석하면 근조건 어떻게 만들어? 봐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근이잖아. 그럼 얘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이 근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근 하나는 이렇게 좁혀지고 이렇게 좁혀져서 둘이 만났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그 말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갑니다. 6번 안 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7번 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원칙을 지켜. 1번 인수분해 가능해? 인수분해 가능해. 왜냐면 야 되잖아. 근데 이게 선생님이 지금 야 인수분해 되잖아 라고 말하면 내가 양아치야. 무슨 말이냐면 이건 실제로 인수분해를 막 하려고 들면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지. 그나마 뭐 인수분해로 끌고 간다면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겠지. 이것도 녹록진 않아. 녹록하진 않죠. 괜찮아? 아, 뭐냐면 그러니까 루트 있는 애 들어가고 루트 없는 애로 구분을 했어. 그래서 각각을 인수분해했을 때 동류항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 동류항으로 묶어주고 됐냐? 자, 봐. 자, 봐. 사고 체계를 한번 다음처럼 생각을 해보자. 생각하는 순서. 물어보는 거 뭐야? 물어보는 거 뭐야? 2차 방정식에 그냥 근을 구하는 거죠. 나 2차 방정식의 근 어떻게 구합니까? 대입. 일단 방정식의 가장 단순한 해결은 대입. 아니면 뭐야? 인수분해.
아니면 뭐야? 근해 공식. 이 단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대입 제외하고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왜? 인수정리가 대입법이거든. 그러니까 뭘 봐? 뭐 봐? 개수 총합이 얼마야? 0이네.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시도해 볼 만한 인수분해 방법이 몇 가지 있었니? 방법이 방금 몇 가지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지. 뭐야? 조립제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어. 왜 조립제법을 했어? 계속 총합이 0이었으니까. 또는 교대합이 교대합이 0이어도 도전은 가능하죠. 조립제법. 일단 개수가 무리수 개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수분해 이 크로스를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아. 억지스럽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인수분해 딱 해놓고 야 인수분해 되잖아 라고 말하면 양아치라고 했던 게 그것 때문이야. 쉽게 보이지 않아.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뭐로 해서 무리수의 상등 조건으로 표현해보고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나오는지를 봤어. 있었지. 세 번째가 뭐야? 둘둘 쪼개고 둘둘 쪼개서 크로스로 맞춰본 거지. 방금 선생님이 잠깐 사이에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줬어. 맞아? 그럼 셋 중에 뭘로 풀어야 돼? 상관없다. 근데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이란 걸 이렇게 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일단 뭐 할 거라고 생각해? 인수분해를 도전해보고 인수분해 흐름이 안 보이면 근해 공식 쓸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인수분해를 떠올려서 제일 처음 생각해봐야 될 게 개수 총합이나 교대합이 0이 되는지 살펴보고 조립제법을 사용한다. 또는 무리수 상등 조건으로 유리수처럼 생긴 애의 무리수로 묶이는 애 나눠서 공통인 수가 있는지 본다. 세 번째 크로스를 살핀다. 근데 셋 다 안 됐어. 셋 다 방향이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일단 막 풀어보고 아니면 지우고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지만 일단 곰곰이 예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둘 쪽에서 여기를 맞출 수 있을까? 조립제법을 한다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도전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떠올라. 그럼 뭐 해야 돼?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예제곱 마이너스 4배에 됐어? 너는 2에 2 플러스 루트 3 그대로 가고 3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2 루트 3 와우! 저거 어쩔 거야? 4 플러스 2 루트 3 해결 방법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있어. 잘 봐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놓고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B에 플러스 2 루트 AB지.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꼴을 가지고 있다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이걸 뭐라고 불러? 합. 이걸 뭐라고 불러? 곱.
합 더하기 2 루트 곱으로 생겨 있는데 여기다 루트 하나 더 씌우면 그냥 루트 A 더하기 루트 B로 바꿀 수 있다. 즉 얘는 생각해. 더하면 4가 되고 곱하면 3이 되는 두 수 3과 1이지. 얘는 루트 3 더하기 1로 바꿀 수는 있어. 우리 이런 개념을 이중근호라고 한다. 자, 여기서 혼란이 오지?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많이 써먹을 것 같아? 많이 안 써먹을 것 같아? 예측만 해봐. 이런 경우가 많을까 적을까? 이걸 주되게 마치 근해 공식을 쓰듯이 인수분해하듯이 써먹는 일은 흔치 않아. 별로 없어. 그러면 얘들아 이런 게 이중근호라고 해. 루트 안의 구성이 합 더하기 2루트 곱이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이렇게 루트를 벗길 수 있어. 설명할 때는 알아듣고 뭐 이제 써먹겠지. 이거 장담컨대 한 2주 지나잖아? 슬금슬금 까먹어. 아 근데 1년 후에 이걸 써먹는다고? 불가능하겠지. 그러면 다시 이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는 이 무리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와보니까 어때? 근해 공식이 맞는 키인 건 맞아. 그러나 이런 뒤처리 작업이 안 돼버리면 얘도 완벽한 답을 써낼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됐을까? 해서 돌아와서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모든 2차 방정식에 대한 접근이 똑같아요.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쓴다가 맞기는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막혀버리는 마지막 단계가 생기더라. 즉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는 꼴. 그리고 우린 그걸 주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 거야. 내가 안 가르쳐 줄 거야. 방금 보여는 줬어. 써먹지 말란 뜻이야. 루트 안에 또 루트가 있는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는 줬지만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계속 연산에 써먹을 건 아니야. 그렇다면 인수분해할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럼 인수분해라는 카테고리 폴더를 딱 열었을 때 나와야 되는 거. 첫 번째, 2차식이니까 크로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개수 구성이 좀 복잡하니까 개수 총합이나 개수 교대합이 0인가? 한번 보는 거고. 두 번째, 뭐 여기서는 무리수 개수였는데 허수 개수라 하더라도 상등 조건의 표현법으로 바꿔서 공통인수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거 둘 쪽에서 이거 둘 쪽에서 두 개 가운데 맞추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쓴 거 말고 인수분해했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7번은 그래서 별표야. 8번 안 해도 되고. 이야, 너 9번 내가 30초 줄 테니까 풀어봐. 모르겠어?
차라리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겠는 게 더 나아. 자, 9번 보자. 이게 3-1에서도 선생님이 근계수 조건 잘 보라 그랬어요. 자, 봐봐. 써놓으세요. 유리수 계수에서는 무리수근 나온다는 거. 그 둘이 켤레다. 실수계수에서 허근이 나왔다는 건 그것 또한 켤레다. 이 계수 조건과 근 조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히려 만약에 네가 이런 방식의 실수를 했다면 이놈 했을 거라는 게 뭐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루트 3이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머지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써버렸으면 혼낼 뻔했어. 응? 잘 봐. 설명을 해줄게.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d죠? 그쵸? 이게 켤레근 형태로 나오려면 유리수, 무리수, 즉 무리수 판별을 예가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켤레근이 맞아. 그런데 이런 경우에 덮어놓고 켤레근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여기 뭐가 없지? 뭐의 조건이 없어? 개수 조건이 있어 없어? 개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야, 이 문제는. 즉 K는 유리수네 뭐네 이런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근 합 x 플러스 근 곱이야. 이해됐어? 그런데 한 근이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나머지 한 근은 뭐라고 놓을까? 나머지 한 근은 알파다. 둘이 곱했는데 뭐다? 마이너스 2다. 고로 나머지 한 근 알파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다. 뭐 유리화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루트 3이다. 약분돼서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나머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죠. 맞니? 그러면 선생님 그냥 처음부터 1 플러스 루트 3으로 놓고 풀어도 답이 맞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할까? 뒤지고 내겠지. 결과적으로 같은 거지 처음부터 같다고 놓고 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1등급들의 생각 체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잘 봐. 개수 조건 있어 없어? 개수 조건 없네. 그럼에도 두 번째 켤레근에 대한 입장이 어때? 켤레근 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 단 켤레근이면 어때? 땡큐야.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접근해? 켤레근인지 확인하고 켤레근이면 진행, 켤레근 아니라면 근각계수의 관계로 찾아.
이 사고 체계가 중요하다. 구 번 문제가 왜 또 포인트가 있는 거냐. 문제에서 개수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켤레근이네 아니네를 따질 순 없지. 개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만 켤레근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어. 그런데 덮어놓고 켤레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 조심해야 될 건 이거야. 개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켤레근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켤레근이 되면 좀 땡큐인 상황이야. 그러니 1 플러스 루트 3을 이렇게 써놓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나요만 봐봐. 돼, 안 돼? 되지? 그럼 K는 근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마이너스 근합이니까. K값 마이너스 2. 오케이? 이 체계, 이 생각 체계도 이해가 되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무리수근이나 허근이 나왔을 때 개수 조건을 본다. 유리수 개수라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유리수분의 유리수 뿔마 루트 D. 그래서 유리수 개수인데 한 허근을 하나의 무리수근을 확인했다면 켤레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다음 실수로 하고 읽어봐봐. 실수 뿔마 루트 D. 근데 얘가 허근이라면 켤레근이다. 근데 개수 조건을 안 줬어. 개수 조건을 안 준다면 그냥 덮어놓고 켤레근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개수 조건이 없는 2차 방정식에서는 켤레근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켤레근인지 점검 한번 해보고 켤레근이면 땡큐. 진행. 켤레근인지 확인했는데 아니다.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로 이와 같이 해결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우, 히터. 옵스. 이번 이제 2차 방정식 진도는 3-1과 굉장히 많이 겹쳤죠. 다만 3-1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정도의 범위나 난이도라는 느낌은 있죠.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본 적도 없는 느낌의 난이도지만 똑같은 이름의 단원인 2차 방정식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봤던 2차 방정식과 깊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복소수 하나가 더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면 중학교 3학년 좀 비교할 수는 없는데 뭐 거의 심화편? 같은 느낌인데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는 교과서 예제 문제인 거야. 그냥 한번 보고 쉽게 그냥 넘어가는 난이도. 난이도 차이가 이 정도가 난다. 10번 완전 제곱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 밑줄 뭐야? 판별식요. 11번 서로 다른 두 실근 4분의 D가 일단 세변의 길이니까 다 양수죠. 양수라는 건 실수인 거고. 4분의 D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그 0보다 크다는 거. 그러니까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큰 거죠. 이건 뭡니까? C가 가장 긴 둔각삼각형이죠.
됐어? 피타고라스 그냥 나와야 돼요. 12번 보자. 밑줄. 그럼 무슨 말이야? 중근 조건이. 중근이 어떻게 되는데? 판별식이. 이게 0이 되는 것이, 아이고, 또 부러졌어. 너가 뭐라는 얘기야? 너가 뭐라고 써? K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 마무리는 원체 많이 해서 스킵하겠습니다. 접근이에요. 해석과 접근이고. 13번 보죠. 중근일 때 근판별 K값 나옵니다. 그쵸? 에이, 마이너스 K가 3은 되잖아. 그치? 완전 제곱식 많이 봤으니까. 중근 가질 때 별표. 이거 내가 틀려볼게. 잘 봐. 자, 내가 지금부터 틀려볼게. 잘 봐. 아니, 뭐, 아니야, 공통인수 인수분해도 돼. 될래나? 너? 되겠습니까? 뭐, 인수분해,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뭐, 가능합니다. n값이 얼마야? 그래서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왜 틀릴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야. 판별식 D가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딴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엉덩이를 걷어차야 돼. 왜냐? 판별식을 썼다는 건 이건 일단 뭐였단 얘기야? 어디 썼어? 2차 방정식 쓰지. 너무나 당연하게 뭐 해야 돼? 시작할 때 이거 3학년 1학기 때도 했는데 3-1 심화에서도 했어. 뭐야? 시계 이름에 2차라는 말이 있다면 2차항은 살리세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 얘는 안 되는 거야.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내가 틀려볼게. 100%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n값이 두 개인데요. 선생님 문제가 이상합니다. 답이 두 개 같은데요. 그래서 엉덩이를 주차 뿌는 거죠. 이해됐을까? 이것 때문이야. 2차 방정식이야. 2차항 살려야 돼. 그리고 중근이야. 중근. 이 표현에 뭐가 있어? 서로 같은 두 실근. 여전히 2차항을 살려야 된다. 저걸 되게 많이 실수합니다. 학생들이. 이건 식을 다루는 가장 기본 감각이에요. 14번. 전반적으로 15번은 그냥 3-1 활용이랑 똑같고요. 16번도 활용이니까 스킵, 17번도 스킵, 18번 오오. 아이씨, 이걸 해 마라. 그냥 봐. 18번에 절대값이 있다면, 야, 식 안에 절대값이 있어. 근데 이 식을 다뤄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경우의 수를 나눠야죠. 식이 0보다 클 때랑 식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1번 3x-2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풀어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인수분해
3분의 2보다 큰 근. 얘 하나죠. 두 번째, 3x-2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 x는 0 또는 3이야. 두 가지로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값이 있는 식을 다룰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랑 음수가 되는 경우 나눠서 조건을 두 개로 쪼개서 봐야 된다. 19번 X. 가우스 기호 처리는 너네 개정교육 과정에서 빠져있는 애야. 나중에 시간 되면 해줄게. 굳이 안 해도 돼. 20번. 허허허. 아. 20. 넌 할 수 있겠다. 여기다가 너 이거 떠오르는지 봐봐. 이 차 방정식 유리수 계수에서 유리수 근을 가질 조건. 이거 뭐라 그랬죠? 되게 느닷없는 거야. 지금 내가 꺼낸 거는 최근에 너와 나의 수업 안에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개념이야. 3-1 할 때는 했었어. 기억나 안 나? 이건 너가 혼날 일은 아니야. 약간 스쳐 지나갔어. 이거 뭐냐면 판별식 D가 제곱수여야 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루트가 날아가는 거지.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원래 유리수근을 갖는 2차 방정식 하나만 세워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있다고 해봐. 판별식 어떻게 되냐? 4 마이너스 12지. 16이지. 16 어때? 제곱수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그때 뭘 얘기했었냐면 심화 과정에서 혹시 만약에 유리수 계수인데 루트 안에 식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식이 뭐가 되면 어떤 식?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주어져 있는 식이 유리식이 되더라. 그러니까 뭐가 돼? x에 대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면 되지. 봐. x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잖아. 그치? 자, 이 녀석의 판별식, x에 대한 판별식이 얼마니? 2y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에 3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잖아. 그치?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버리면 루트가 사라지겠지. 다시 이 y에 대한 판별식이 0이면 돼. 또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a를 조절해주면 돼. 이해됐을까? 20번 별표 해놓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합시다. 그래도